안녕하세요. 제이노블 이미지랩 원장 김혜리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남다른 내용들 내용으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또 뭔가 다른 느낌이죠.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 이걸 아마 이 강의가 끝이 났을 때는 또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목이 좀 독특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는 시작.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정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저도.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일단 그죠? 일단 평범하게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뭔가는 하고 있고 바쁜데 뭔가 가족들이 보기에도 또는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안해 보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한 저를 보면서 했던 말. 자, 보시면 3위. 3위요, 3위.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순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이제 한국어가 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적었습니다. 영어로 적었습니다. 네. 자, 1위, 대망의 1위 뭘까요?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바로 독종이에요. 독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독하다. 옆에 못 있겠다. 네, 이래서 가신 분들도 많아요. 같이 이렇게 아까 많은 일들을 할 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하시고 떠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고민 끝에 이렇게 좀 나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결국엔 진짜 나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였고 같이 이 분야를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거기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 하고 싶은데 만날 수조차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아까처럼 세 가지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좀 쌓아봤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 멘토를 좀 만나게 된 거죠. 중에 또 제 멘토가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있어요. 이분 중에 요 분이에요. 요 분. 제 멘토인데 네, 요 분이 저한테 너는 이미지 마스터야 라고 해줬어요. 제가 한 4일을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정말 피드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honorable impression. 네, 뭔가 감동적이었어. 너를 만난 게 내가 오히려 더 감흥이 되고 너무 고마워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정말 흘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준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였고 전 여기서 마스터 증서를 이제 수상을 하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시티길드라는 것이 황실에서 이렇게 인준한 기관이에요, 영국에서. 근데 장인들 있죠. 오랜 시간 한 분야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야를 해온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준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더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부딪혔던 거예요. 나는 사실 안 하려고 도피를 간 건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점인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ife is art. 야, 우리 예술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제 그런 말 해요? 예술이다 이런 말. 절경을 봤을 때. 네. 느낌이 어때? 그냥 뭔가 감탄스럽죠. 삶은 이렇게 예술인데
하루하루 또 1초 1초가 예술이거든요. 우리가 느끼고 감탄하고 만끽해야 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만끽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가슴이 뛰겠죠?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가는 대상들이 있어요. 밝히지 못하지만 그 대상한테 딱 갔을 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말 뭐랄까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눈빛도 빛이 없어요. 그냥 자세도 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쫙 들어가면서 예술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 나하고 한 3시간만 있어봐. 네. 저는 이제 막 기타, 바이올린 막 뭐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요. 일단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요. 춤을 춰야 되면 춤도 추고요. 그렇게 동원을 해서 가서 3시간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나와서 발표하고 있어요.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막 뭔가를 만들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 둘만 봐도요 예술이에요.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자, 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근데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돼요? 따라해볼까? 와우. 자, 로봇 한번 생각해봐. 로봇. 자, 로봇가 이렇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생각해봐요. 자, 다시 한번 내 손을 봐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술이죠? 네, 예술이에요. 우리는 예술이에요. 그 무용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죠? 어때요? 선이 가잖아요. 이렇게 선이 가잖아요. 동작들이 아름답잖아요. 손 모양과 내가 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과 그죠? 힘을 강하게도 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예술이죠.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트예요. 그래서 항상 예술같이 살아야 돼. 예술같이. 매 순간을 그래서 느끼고 만끽해야 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올 수 있나요? 다시 못 오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가치를 스스로가 넣어야죠. 이미지 파워를 일단 이제 써봐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끽해야 돼요. 즐기고 느끼고 와우 감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길 보면 감탄하잖아요. 근데 뭐 보고 감탄해야 돼요? 사람 보고 감탄해야 돼요. 특히 누구 보고 감탄해야 돼요? 나 보고. 아침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자, 한번 안아보세요. 네. 만져지나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못 느껴요. 우리가 절대 느낄 수가 없다는 거. 왜? 사이트 다르잖아요. 눈은 밖을 보고 있어요. 나를 볼 시간도 없고 나를 마주할 시간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찾아다녀. 막 떠다녀. 진짜 그 정신은 데리고 와야 돼요. 그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예술같이 아트로.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뭐예요? 쉼표. 자, 인생의 쉼표 찍기. 이 비슷한 말들이 많았어요. 힐링 들어보셨나요? 힐링. 조금 또 요즘에 트렌드 언어 중에 하나가 또 워라벨, 소확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는 비슷해요. 잠깐 포즈 쉬어줘. 큰 거 목표하고 모든 걸 뭔가를 큰 걸 사고 얻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야. 라는 거죠. 나는 일을 준비해야 돼. 나는 뭔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뭐 면접 준비를 해야 돼. 계속 해야 돼가 계속 시그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합니까? 옛날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토익책 들고 다니면 토익 성적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맨날 365일 토익책 들고 다녔던 거. 단어 하나도 안 외워. 그죠? 쉼표 찍기를 해야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그래서 쉼표 찍기를 하고 왔어요. 이제 이 오늘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막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또 있어서 일단 좀 쉬었어요. 쉼표를 찍고 온 거예요. 쉼표를 찍으러 갔어요. 근데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건 쉼일까요? 근데 저한테는 쉼이었어요. 제 일터에서 제 터전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벗어났고 일단 첫 번째. 자, 그래서 규칙 1.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바운더리, 나의 터전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심이라 그래서 팔다리를 사지를 다 침대에 붙여놓는 게 심이 아니야.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 대본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를 준비할 때 어때요? 포즈할 때 잠깐 호흡을 가다두면서 어때요? 잠깐 쉬고 그 다음 거 나가죠. 저는 그 쉼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 보면 그게 며칠 정도냐면 딱 한 4일, 5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뭐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한 4일, 5일 정도 갔다 오면은 이제 회전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다시 회복돼서 복귀하는데 지장이 안 가고 쉼표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4일, 5일 그러고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쌓여 있어 막 업무들이, 그죠? 그리고 또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딱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3일째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이틀만 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죠. 쉼은 자기만의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그 쉼이 에너지가 돼야 된다. 침대에 붙어가지고 40시간을 잔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가동되지 않았죠. 그 시간을 제가 2시간밖에 자진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그걸 통해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일까지 막 준비해가지고 왔어. 그 쉼표에서 내년에 뭔가 할 것들이 막 생겨버렸어요. 또 돌아오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때요?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니까. 내가 발전 가능성, 성장할 것들을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 쉼표를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행을 가면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있나요? 갑자기 텅 비는 느낌. 공허감이라고 하죠. 어딘가 옮겼는데 텅 비어. 갑자기 우울해져. 뭔가가 안 좋았던 추억들이 떠올라. 뭔가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가죠. 이런 어떤 정보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 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해서 그냥 놀고 그냥 쉬고 이렇게 오면 다시는 또 가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여행을 안 가시는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보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 뒤로 가족여행을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가 충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가서 먹고 쉬고 놀고의 그 행복을, 그 만족을 못 느꼈던 거예요. 누가?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강요할 수 있어요? 강요 못 해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뭔가 찾으려고 갔던 것 같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공허감으로 왔을 때는 쉼표 찍으려 할까요? 더 안 해요. 그거 누가 기억해요? 내 뇌가 기억해요. 그래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몸이 좀 이상 기운이 있어. 이거 쉬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딱 보내면 어떤 시그널이 반대편에 딱 오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쉬지 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천사 악마처럼 계속 싸워. 그러면서 계속 나는 일하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 쉼표 찍기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도 굉장히 에너지 있는 분들 잘 살펴보면 아마 이 쉼표 찍기를 아주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쉼표를 한번 꼭 찍어보자. 네. 오늘 여기도 쉼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곳,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원동력이 됐어.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에게는 쉼표인 거예요. 이런 순간들을 나한테 계속 선물해 주라는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유. 뭔가 내가 다 이룬 것 같은 느낌. 그죠? 일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이에요. 호흡하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호흡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호흡은 그 호흡이 아니에요. 온전히 발끝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담겨서 표출되는 호흡을 말해요. 표현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인생에서. 그죠? 제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주변에 이제 이 독종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그 독종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면서 뭘 하고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통점 중에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계속 뇌를 가동시키고 가슴을 뛰게 하면서 아트, 삶을 예술로 살고 있고 예술같이 살고 있고 쉼표를 적절하게 찍으면서 온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호흡하더라는 거예요. 악기를 제가 해요. 악기 딱 들 때 호흡하죠. 왜 호흡해요? 숨이 막혀서 할까요? 왜 호흡할까요? 내가 지금부터 현을 그을 거니까. 그 긋는 첫 번째 소리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하겠죠. 한 번에 쫙 꺼서 나오는 소리는 12년이 담길지 30년이 담길지 모르지만 그 아티스트의 인생일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다 온전히 표현되는 거죠. 그 순간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음표만 옮기는 사람의 연주를 들어봤나요? 기가 막히게 진짜 예술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들 아티스트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차이가 있죠. 상대방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거나 뭔가를 같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불편해져요. 우리 자연스럽다죠. 물 흐르듯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 호흡하고 있죠.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은 어때요? 뛰고 있어요. 혈액은 어때요? 돌고 있어요. 엄청 빨리. 한쪽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와서 어디 멈추고 막히고 이제 난리 나죠.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버퍼링이 하나가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불편하고 아프고 죽어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낄 수 있다. 기가 막히게 육감으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오래 있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너무나 이 뭔가에 갇혀 있어요. 막 이게 자기소개서 뭔가에 계속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딱 그 타이밍이 딱 오면 어때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런던 가서 평가받을 그 4일 동안은 어땠겠어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갇혀. 근데 그 순간에 같이 내가 이건 내가 의미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호흡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딱 이렇게 나와요. 여유롭게 나와요. 여유가 있죠. 편안해요. 그 평안과 안정, 그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정말 바라는 바의 인생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종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그래요. 제가 만나는 많은 회장님들 또는 아티스트들 또는 이제 제 분야의 또 프로들, 마스터들 다 보면 공통점은 독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편안해요.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 도끼 품은 우리 그 얼굴의 기운 아시나요? 도끼 악역들 한번 보면 뭐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뭔가 욕심이 가득 찼어요. 어때? 얼굴 인상이 어떻게 돼요? 표독스러워져요. 무서워요. 네, 그죠? 앞에 못 있잖아. 근데 제가 봤던 그 독하게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가 평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러함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공연 3분 전에도 연습하더라고요. 프로가. 뭘 연습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 마시고 좀 쉬지. 근데 1분 1초도 온전히 모든 걸 실어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들은 독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달될 때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트 예술처럼 쉼표를 찍으면서 호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종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찾아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볼 거야 되는데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기업과 개인이 좀 달라요. 근데 기업이 절대 하지 않는 질문이, 기업이 경영해서 이렇게 막 일고 부른 거 보면 막 예술이지 않아요? 엄청 막 하나도 못했던 이 회사가 갑자기 막 엄청 급성장해서 막 주식 상장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안 물어. 근데 개인은 물어. 이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저의 이미지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 한 번씩 가끔씩 해요. 제 주변에도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자격증을 따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처음 딱 설립한 회사가 이미지 컨설팅 회사인 거죠. 거기에 어떤 고객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물어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뭔가 컨설팅을 해요. 그런 시장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분노하고 분통했던 적도 많아요. 왜 나에 대한 걸 자꾸 상대방이 판단하고 진단하게 할까라는 질문을 정말 의구심을 가졌어요. 전문가라서 전문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에 대해 진단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까? 그럼 정말 그 전문가는 전문가일까? 그죠? 전문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전문가일까? 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아까의 그 질문의 의도,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성남시 의료원을 성남시에서 건립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미지 파워나 색책,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획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저희 병원 어때요? 저희 병원 이미지는 어때요? 한 번도 저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물어보냐면 고객들이 여기서 머무를 건데 여기는 고객이 오래 머무를 곳이에요. 여기는 고객들이 뭔가를 검진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환자들이 수술실 가는 복도예요. 여기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고 그 정보에서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잘해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물어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로 시그널로 들어오게 해서 머스트 해브를 자꾸 만드냐는 거죠. 해야 되는 것들, 막 무게를 막 계속 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전문가야? 와봐. 나 이거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딱 탄로가 나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거기서 탄로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게 주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의존해서 뭔가의 어떤 보여지는 커리어, 전문가, 뭐 이런 어떤 스펙들의 나를 자꾸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하고 맞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아 독존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이 가장 높고 가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상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아 독존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나의 삶이 귀하고 정말 존귀하다면 그것을 상대방에 함부로 대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가 와도 나에 대해서 감히 평가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온전히 내가 해요. 내 상태를 온전히 전달해주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실력 있으면 해봐. 뭘 할 건지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서 전달만 해주면 전문가라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앞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요. 너 뭐 하는 애야? 계속 묻죠? 뭐 하는지 자꾸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감히 나는 강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에듀 아티스트라는 정말 삶을 아트처럼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컨텐츠가 교육인 거죠. 교육학자, 박사로서 교육인 거죠. 그래서 뭔가의 의미가 있고 변화가 있는 거라면 아티스트처럼 그런 현장들을 늘 그런 순간들을 나는 만드는 사람이야. 그 직업을 나는 내가 만들어 가겠어. 직업이 어떻게 했어요? 등록이 됐어요. 상표로. 1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죠. 그 상표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 지금은 인터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마 처음에 주얼리 만드는 제 모습을 봤으면 저한테 강사라고 안 했겠죠. 바이올린하는 제 모습을 봤으면 강사라고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주얼리 만들다가 어떨 때는 바이올린 하다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정리한 거죠. 유아 독존, 나의 존귀한 가치를 넣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신직업 인재센터에 정말 당당하게 소개까지
할 기회가 또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직업인으로서 소개도 됐었어요. 대한민국에 한 명 있어. 이 직업에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거잖아요. 유아 독존 맞나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One person is one world. 저는 이렇게 다양한 세계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세계와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발견하고 꺼집어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감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단정짓고 단언하고 판단하게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하는 만큼, 그림을 그리는 만큼 이 예술 같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쓰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치로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면 플러그 있죠. 플러그처럼 220V에 내가 220V면 어때요? 딱 꽂히죠. 네. 내가 110V면 220V한테 안 꽂혀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이 정말 타협하지 않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키워드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Authentic Beauty Uncompromised.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존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다시 보니까 어때 이제? 뭔가 다른 느낌이죠? 따라해볼까요? One person is one world.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